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오늘 아시아 시장, 일본도 그렇고 중국이나 홍콩도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시장만 또 유난히 빠진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로봇이나 AI 이런 게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예, 그런가요? 로봇하고 차익 시장. 왜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2차 전지 쪽에서 네. 일단 힘이 좀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힘이 좀 빠져버렸거든요. 네네.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인 매도 상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뭐 금양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 상위 매도 1위가 에코프로빔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특히 인버스가 출시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무시를 못할 요인이라 좀 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뭐 딱히 제가 볼 때는 악재 없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봐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러면 수급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버스 연휴, 그리고 7월 달 뭐 이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했지만은 7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2차 전지가 상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간다고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은 에코프로 쪽에서 힘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인버스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하락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올라갈 때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인버스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가는 게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종이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말씀하셨듯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10월 때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면은 이 흐름이 오늘뿐만 아니라 주 후반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라는 것들이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전부 다 선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또 팔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내일 쪽도 지금 제가 출연할 때마다 계속 좋은 얘기를 안 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 되면 내일 쪽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2차 전지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 AI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오늘 네네. 한꺼번에 좀 분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골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짧은 순환매잖아요. 이슈의 짧은 순환매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이슈가 될 수 있고, 최근에도 보면 자율주행 테마가 뭐 그렇게 그 삼성의 카메라 모델 이것도 하루가로 끝이 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짧은 그 순환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테마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오늘 11일부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체코 그리고 이제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안 하거든요. 체코 가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원전 대회 가는 거 두코버니 네. 프로젝트 요거 우리가 가져오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폴란드가 2+2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폴란드가 2+2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가 만약 4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체코도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맞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동안 한수원 사장님이 되게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다시 한번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체코는 뭐 그런 연유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련 회장이 뭐 말씀드렸지만 류진 성함이 류진입니다. 류진 회장님이신데 풍산그룹 회장입니다. 네, 그렇죠. 방산기업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경련 회장이 됐고 이분이 주도로 간다.
빤하지 않겠습니까? 방산 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뭐 네. 하려고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그 이제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 같은 경우에 크리니차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폴란드 2차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1차로 17조가량 수주를 받았거든요. 확정 짓고 이제 2차로 한 25 정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K9 같은 경우는 460문 그리고 K2 전차 같은 820대 정도 추가 계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잠수함 같은 경우도 또 그 잠수함 프로젝트 진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어떤 기대감도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장갑차,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K9 여기다 어떤 추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폴란드 좌측으로 보게 되면 루마니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상당히 유대관계가 끈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가 조금 어떤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짧은 순환매를 한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유망 섹터로 방산을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예상을 하실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넥선, 거기다 더 보태게 되면 하나오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또 코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방산 전시회에서 코츠 테크놀로지가 상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츠 테크놀로지 정도는 그래도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순환매 관점에서 방산주들이 한 번 더 네네.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세요? 내일은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유한양행?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 2%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어제 이제 한 9%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 보다도 뭐 조정이라고 봐야 네네, 될 쉬어가는 하락이라 모습인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항암 화학 요법 병용 3상 플로라2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질환 진행이라든지 사망 위험을 38% 정도 감소를 시켰고 또 반면에 부작용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왔고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쪽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유한양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연유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이제 유한양 같은 경우에도 3세대 폐암 신약인 렉나자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타그리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이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뭐 7만 8천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9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같은 경우는 7만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최근의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의 힘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